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에서 청소년 시설을 운영할 기관 선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세종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새롭게 선정되는 수탁기관이 그동안 혼전 순결 등을 강조하며 성소수자 차별 혐오를 조장해왔다고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해당 기관은 편향적 교육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고 세종시 역시 결격 사유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선정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양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부터 세종시의 5개 청소년 시설을 넥스트클럽 사회적 협동조합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이자 세종 시민단체들이 반발에 나섰습니다. 이 기관은 대전에서도 청소년 시설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이 기관이 진행한 성품 성교육 강사 양성 과정에서 동성애, 낙태, 혼전 순결, 혼전 동거의 문제점을 가르치며 편향된 성교육을 한다는 주장이 나와 반발 움직임이 일기도 했습니다. 낙태를 자유화시키니까 이제 여성들이 성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남성들이 책임이 없잖아요. 결혼을 안 했으니. 그냥 머리 버리고 가면은 아이들은 미혼모 자녀가 되는 거죠. 세종시 시민사회단체들은 수탁 선정을 철회하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청소년 상담 기관에서는 동성애뿐 아니라 모든 아이들에 대한 상담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또 그 아이들에 대해서 비난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편 넥스트클럽 측은 순결, 동성애자 등에 관한 편향적 교육을 한 적이 없다며 해당 내용에 대해 전면 부인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떤 단체가 그런 식의 편향, 왜곡적인 교육을 시키면 그럼 그런 교육을 듣고 있는 여학생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세종시 측은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며 현재 논란에 대해선 교육청에 조치된 사항이 있는지 검토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세종시는 이번 주 교육청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곧바로 선정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세종시는 이 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결격 사유 조회를 이미 마쳤다는 입장으로 사실상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치한 게 있거나 그런 게 있다면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얘기지 적격 여부를 뒤집는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심사가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반대 목소리를 이어갈 예정이어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구름 많은 가운데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오늘 밤까지 최대 1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주말 사이 내린 눈으로 당제인 10, 천안 7.1, 세종 전이 5.2cm 등 눈이 쌓여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강추위도 계속돼 천안과 아산, 공주 등 충남 7개 시군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 내일 아침 최저기온도 청양 영하 13도, 대전 영하 8도, 보령 영하 6도 등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올라가 영상 1도에서 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후 모레 잠깐 평년 기온을 회복한 뒤 목요일부터는 다시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급전 방식을 포함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과 관련한 트램 건설 주요 계획이 내일 발표됩니다. 트램 건설 주요 계획은 100% 무가선 급전 시스템을 비롯해 트램 운행의 안정성과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한 태미고개와 불티고개 등 일부 구간의 지하 방안과 이를 통한 트램 표정 속도 향상 등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트램 건설 총 사업비가 1조 5천억 원대로 2년 전 기본계획 수립 당시보다 2배 늘어난 가운데 대전시는 사업비 증액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등 총 사업비 조정을 내년에 조기 완료한 뒤 2024년 상반기 착공해 오는 2028년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령시는 서해안 최대 관광도시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교통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중부 내륙으로의 동서축이 사실상 단절됐지만 철도나 고속도로 건설이 정부로부터 번번이 퇴짜를 맞았는데요. 충남도와 보령시가 보령-대전 간 민자고속도로라는 새로운 카드를 들고 나와서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해 1,000만 관광객이 찾는 보령시. 그동안 외부 간선 교통망은 남북축이었습니다. 일제 때 건설된 장항선과 20년도 더 지난 서해안 고속도로를 통해 보령을 오갔고 동서축은 구불구불 지방도와 국도가 전부였습니다.
지난 2009년 중부권 최대 도시 대전에서 서해안 사이 2개의 고속도로가 생겼지만 서산과 서천으로 향하며 보령은 피해갔습니다. 이후 보령에서 세종 사이 보령산업철도, 또 대전과 충북 보은으로 가는 고속도로도 추진됐지만 정부 심사에서 매번 탈락했습니다. 정부를 다시 설득해 국가계획에 포함돼도 2030년 이후에나 가능한 상황. 관광객 유입이 가장 많은 중부 내륙권과의 연결은 요원합니다. 보령시가 마지막 카드로 들고 나온 게 민자 고속도로 유치입니다. 국가계획으로 동서축 도로 건설이 어렵다면 민자를 유치해서 대전까지 한 번에 고속도로로 연결하자는 계획입니다. 충남도와 보령시가 함께 나서 포스코와 현대건설 등의 민자 고속도로 참여를 요청했고 해당 건설사들은 내부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보령 대전 간 직선화 거리는 70.5km로 독일 아우토반처럼 무제한 고속도로로 만들며 평택, 익산, 천안, 논산 고속도로와 접속해 수익성을 높이는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건설 비용은 2조 2천억 원대로 추산되며 사업의 BC, 즉 비용 대비 편익 지수는 1.49로 경제성은 충분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자 고속도로를 추진을 해가지고 대전 보령 간 직선화 도로를 만들면 50분 이내에 왕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아름다운 서해 바다를 내륙에 있는 분들한테 선물할 수 있겠지 않느냐 이런 얘기. 현재 전국의 민자 고속도로는 20곳이 운영 중이고 16곳은 사업 추진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민자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꽉 막혀있던 보령시의 동서축 교통망에 새 돌파구가 될지 주목됩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민주당 대전시당 소속 지방의원들과 당직자들이 서구체육회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서철모 서구청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서 청장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서 구청장이 김경시 후보에게 사퇴를 요구하며 시체육회 부회장을 제안했고 대전시장과도 조율이 끝났다고 말했다며 내막을 밝히고 대전 시민에게 사죄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서 구청장은 해당 후보가 먼저 사퇴 의사를 밝혀 위로해준 사실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장우 시장은 서구청장과 이와 관련해 이야기한 것이 없다며 허위 사실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한편 대전 선관위는 공동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상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서구청장을 경찰에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정례 기간 중 카타르 월드컵 관람을 다녀온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규 서구 의원이 제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은 회기 중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해야 함에도 월드컵 관람을 위해 출국하는 등 의원으로서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해 시민들의 분노를 샀다며 일벌백계 차원에서 제명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전 서구의회는 지난 16일 최규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20일의 징계를 확정했지만 내년 2월까지 회기가 열리지 않아 징계가 사실상 무의미해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가 발사 135일 만에 달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달 임무궤도 안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시험대였던 1차 진입기동에서 속도를 줄여 달을 지나치지 않고 달 중력에 안정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최종 성공 여부는 오는 29일 가려집니다. 김건교 기자입니다. 17일 새벽 2시 45분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의 달 궤도 안착을 위한 1차 진입 기동. 13분간의 기동이 끝나고 기동 상태 등에 대한 잠정 분석 결과 성공 진입이 확실시되자 긴장감이 돌던 관제실에 일제히 환호가 터져나옵니다.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달 캡처는 100%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구 중력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존 궤도 수정과는 달리 이번 1차 기동은 다누리가 목표대로 속도를 줄여 달 중력권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달 궤도 안착에 성패가 걸린 가장 중요한 시험대. 항공우주연구원은 이후 이틀간의 정밀 궤도 정보 분석을 통해 다누리가 달 타원 궤도에 진입해서 달 중력에 안정적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다누리는 지난 8월 5일 발사한 지 135일 만에 달 궤도를 도는 진정한 달 궤도선이 됐습니다. 앞으로 몇 번에 더
진입기동이 남아있지만 첫 번째 기동 자체의 그 의미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전체 달 궤도 임무 궤도 안착의 한 70% 이상은 이미 성공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다누리의 1차 진입 성공으로 달 궤도 안착 확률이 높아짐에 따라 당초 예정된 추가 기동 횟수를 28일까지 4차례에서 2, 3차례로 줄일 계획입니다. 달 상공 100km 원궤도 최종 안착 여부는 추가 기동이 끝나고 데이터 분석을 거쳐 오는 29일 가려집니다. 다누리는 내년 1월 한 달간 시험 운행을 거쳐 1년간 우주 인터넷 검증 등의 과학 임무와 함께 우리나라가 2032년 발사 예정인 달 탐사선 후보지 탐색 임무를 수행합니다. TJB 김건규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일출과 일몰을 함께 볼 수 있는 2023 당진 외목마을 해맞이 축제가 전면 취소됐습니다. 축제위원회는 코로나19 재확산과 군중 밀집에 따른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당초 열기로 했던 해맞이 행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진시는 행사는 취소됐지만 해맞이를 위해 외목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많을 것으로 보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과 소방, 안전관리 요원 등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외목마을의 새해 일출은 당진시청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송출될 예정입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시청 인근 지하 공영주차장 확보를 지시했습니다. 이 시장은 오늘 주간 업무회의에서 시청을 찾는 시민들이 주차를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인근 상가 지역 주차난도 해소할 수 있도록 시청 남문광장 등의 지하 공영주차장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시장은 이어 공직자들도 가족과 연말연시를 맞이하며 차분하게 새해를 설계할 수 있도록 새해 타종식과 해맞이 행사를 취소할 것도 밝혔습니다. 세종시가 서울 여의도에 비즈니스 라운지를 열었습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세종 지역 기업들의 수도권 거점 역할을 하게 될 업무 공간을 서울에 마련한 겁니다. 기업 유치는 물론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여의도 정치권과의 소통 창구 역할도 기대됩니다. 서울방송센터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지역 기업들과 경제인들의 정보 교류와 마케팅 등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인 세종시 비즈니스 라운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세종시 서울 사무소 안에 설치된 비즈니스 라운지는 기업인들을 위한 회의 공간과 휴게 공간이 마련됐고 경제와 관련한 세종시의 각종 정보 제공은 물론 사무기기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세종시가 기업인을 최우선으로 해서 세제 혜택 및 여러 가지 행정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이 장소가 접촉의 장이 되어서 앞으로 활발한 투자 유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종시는 그동안 서울에 사무소를 운영하지 않았지만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등 주요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회 등 정치권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사무소를 설치했습니다. 특히 개소식에 앞서 IT와 로봇 관련 등 4개 기업이 746억 원을 투자하는 협약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앞으로 세종 서울사무소는 세종시 투자 환경과 입주 절차 등을 알려 수도권 등 기업들의 세종시 유치를 위한 첨병 역할도 수행하게 됩니다. 세종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서울사무소에 비즈니스 라운지를 마련한 만큼 국회와의 소통 강화는 물론 기업 유치에 힘을 쏟는다는 계획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기업 유치를 보다 공격적으로 우리가 접근하기 위해서 사무소가 아닌 비즈니스 라운지를 이 여의도 중심에 두어서 저희들이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노력할 겁니다. 이와 함께 세종시 서울사무소는 세종의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는 별도의 홍보 공간을 마련해 미래 전략 수도로서의 세종시를 홍보하는 전초기지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한밭대가 충남대와의 통합 논의를 시작하기로 결정해 두 대학 간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한밭대는 오늘 교수, 학부생, 대학원생 등으로 구성된 한밭대 최고 심의기관인 대학평의원회를 비공개로 열고 지난 13일 학무회의를 통과한 충남대와 통합 논의를 시작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한밭대는 그동안 교수, 직원, 학부생, 대학원생, 동문 등으로 구성된 대학발전특별위원회를 꾸려 대학 혁신 방안 마련 연구 용역과 통합 관련 구성원 의견 수렴 등을 해왔습니다. 앞서 충남대는 지난 10월 학무회의와 대학평의원회를 거쳐 대학 간 통합 논의 시작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내연녀로부터 타인 명의 통장으로 거액을 받아 쓴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김태구 판사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공직자 재산 등록 때 급여 외 소득 등을 숨기기 위해 장모와 처제, 동생 등의 통장을 통해 내연녀로부터 5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5살 공무원 A씨에게 벌금 4천만 원과 4억여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자로서 1회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은 A씨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지만 내연녀와 사실혼 관계라 업무와는 관련성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